우크라이나가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21일 마리우폴을 점령했다고 밝힌 지 27일 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 같은 발표는 아즈오스탈 제철소에서 항전을 벌이던 부상병 260여 명이 전날 러시아군 통제 지역으로 이송된 뒤에 나왔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아즈오스탈 내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최악의 무기라는 백린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성명을 통해 마리우폴 수비대의 결사항전 덕에 우크라이나군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며 수비대가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Завдяки оборонцям Маріуполя ми отримали критично важливий час для формування резервів, перегрупування сил та отримання допомоги від партнерів.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리우폴 수비대는 조국의 영웅이라면서 꼭 살려내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이 된 아즈오스탈 제철소에는 아직 2,000명 가까이 병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Кожна адекватна людина. Операція з порятунку оборонців Маріуполя розпочата нашими військовими, розвідниками. Щоб повернути хлопців додому, робота продовжується, і ця робота потребує делікатності і часу. 마리우폴은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군의 주요 목표가 됐습니다. 하르키우에서는 물러난 러시아군이 동남부 마리우폴을 완전히 점령함에 따라 향후 남부 회랑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Конкретно. Бо, ну, блядь, типа топтать плац, нахуй. Я твой плац топтал. Тупо, коли підготовка до парада, ти тупо все літо піздуєш, як долбойоб на плацу. Щоб комбат сказав після «Привстає», поняв, привстає. Дуже болить, хоча й ненароком, і ти ростеш, стаєш, вмираєш, і твоє правди так відзнаєш, боїшся її, і від мене тікаєш, в стінах своїх вікна висинаєш. Спи собі сама, коли біля тебе мене нема. Спи собі сама. Спи собі сама. Коли біля тебе мене нема. Маріуполя. Це Азовсталь! Це Азовсталь! Не страшно Маріуполь! Не страшно Маріуполь! Не страшно Зможемо це і цим ми Слава героям Маріуполя! Слава героям Маріуполя! Слава героям Маріуполя! Слава героям! Правди так і не знаєш, боїшся її і від неї втікаєш, і в стінах своїх ти одна засинаєш. Спи собі сама, коли біля тебе мене нем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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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пи собі сам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법원에 피고인 바딤 시시마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사관인 시시마린은 지난 2월 28일
62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사의 추궁에 시시마리는 자신의 범죄를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Чи ви визнаєте себе винуватим в вчиненні даного кримінального правопорушення? Повністю? Повністю. Не відмовляєтесь від дачі показань суду? Не відмовляєтесь.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시시마리는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지금까지 러시아군 전쟁 범죄 11,000여 건을 파악했으며 피의자 50여 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폐허로 변한 아조스탈 제철소를 뒤로 한 채 한 무리의 병사들이 나타납니다. 마리우폴에서 80일 넘게 버티다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퇴각 결정으로 투항한 군인들입니다. 짐 검사와 몸 수색을 받은 군인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병원이나 수용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사흘 사이 투항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1,000명까지 늘었습니다. В Мариуполе заблокированные на заводе «Азовсталь» боевики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Азов» и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продолжали сдаваться в плен. 우크라이나 정부는 투항 군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포로 교환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일부에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포로 처리 과정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모스크바 중심가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햄버거를 사려는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능숙하게 무인 단말기를 이용하는가 하면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은 점원에게 주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장이 곧 철수한다는 소식에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Потому что новости увидели, что вот все, конец, не будет Макдональдса, будет там. Просто Макдональдс — это целая эпоха. Это 90-е, первые дни рождения Макдональдса. 맥도날드는 지난 3월 러시아 철수를 선언했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졌고 러시아 사업을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완전 철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소련 공식 해체 2년 전인 1990년 1월 모스크바 시내 1호점을 열었던 맥도날드는 32년여 만에 러시아를 떠나게 됐습니다. 당시 매장 앞에 500m 가까이 줄을 선 시민들은 소련에 유입되는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It is an end of an era in a lot of ways. You know, it was a symbol of the decline of the Cold War. You know, coming just months after the Berlin Wall fell. 코카콜라와 스타벅스도 이미 2달 전 러시아 사업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각이 가팔라지면서 미국의 대형 음식업체마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YTN 김인근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입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서서히 대로로 들어서는 검은 SUV 차량. 갑자기 휘청이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그대로 인도 쪽으로 돌진합니다. 운전자는 다름 아닌 영화 아저씨로 이름을 날린 배우 김세론 씨였습니다. 이 변압기가 한쪽으로 밀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앞부분에 끼어진 이 어떤 부품하고 같이 여기 뒷면에 깔려 있었어요. 김 씨는 가드레일과 가로수뿐 아니라 변압기까지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3시간 반가량 일대 전기가 끊겨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오전에는 3-4시간 정도 장사를 못했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는 오전 손님들이 많은데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저희 인근 가게들 전부 냉장고나 냉동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전되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피해를 입었을까봐. 김 씨는 사고 뒤에도 계속 운전을 이어갔고 강남 일대에선 비틀거리는 차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여러 건 반복해서 접수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사고 3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에는 김 씨 말고도 동승자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대신 체열을 통한 정확한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사고 후 미처리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PC방입니다. 여성 손님이 직원을 불러 컴퓨터가 멈췄다고 항의합니다. 곧이어 맞은편 학생들이 웅성대며 두리번대고
다른 쪽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디도스 공격을 받은 컴퓨터가 일제히 먹통이 된 겁니다. 3년 전부터 이 PC방을 운영해온 사장은 한 달 사이 이런 일이 벌써 2번째라고 하소연합니다. 2번째는 매출이 코로나 때까지 떨어져서 지금 폐업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골머리를 앓는 PC방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수원에 있는 이곳 PC방도 2달 전부터 끊임없이 디도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너무 심해서 최근에는 보름이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님들 이미지까지 안 좋아져가지고 손님들 재방문까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지금 생계도 굉장히 막막하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급기야 수억 원대 손해를 감수하고 폐업한 뒤에 잠적해버린 사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갑자기 대량의 데이터를 쏟아 부어서 서버 과부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 근본적 차단 방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제공업체에 요청해서 공격 대상이 된 IP 주소를 바꿀 수는 있지만 작업자가 직접 찾아와서 서버를 일일이 손봐야 하는 데다 그마저도 바뀐 IP 주소를 다시 해킹해서 공격해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의 지원이나 대책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일정 기간 트래픽을 우회해서 디도스 공격을 차단해주는 사이버 대피소란 제도를 운영하긴 하지만 PC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소규모 PC방들이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 피해를 본 업주들은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만 IP를 역추적하는 수사 특성상 범인을 잡는다 해도 최소 수개월은 걸리는 상황. 그동안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다음 달 15일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는 막바지 조립에 한창입니다.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는 1단과 2단의 단결합을 지난 12일 마쳤습니다. 엔진 작동 등에 쓰이는 화약류는 안전상의 문제로 다음 주부터 조립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엔진 구동이나 아니면 추진 공급기 구동을 할 때도 여러 가지 파이로 밸브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화약 기구를 사용을 해서 이 동작을 시키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폭발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늦게 조립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은 지난해 1차 발사에서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산화제 탱크 문제를 보완하고 자체 조립을 끝마쳤습니다. 산화제 탱크를 하중에 1.5배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했고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가 풀리지 않도록 강화했습니다. 또 2차 발사에 쓰일 3단을 일부 분해해서 산화제 탱크 내부 보완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에는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국내 4개 대학이 개발한 큐브 위성도 장착됩니다. 여기에 더해 1.3톤의 위성 보사체를 함께 실어 누리호의 최종 목표인 총 1.5톤 무게의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차 발사에서는 성공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점 몇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많은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한 바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보완을 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자국 발사체로 자국 위성을 쏘아올린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으로 도약합니다. 누리호는 내년 초 실제 운용할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탑재하고 3차 도전에 나섭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올해 집계된 국내 꿀벌 수는 216만 통입니다. 지난해 꿀벌 수가 270만 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5마리 가운데 1마리 꿀로 사라진 겁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꽃가루를 퍼뜨릴 곤충이 감소해 농작물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벼와 채소 등 농작물의 30%, 딸기나 멜론처럼 온실 등 시설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70%가 꿀벌의 수분 매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꿀벌 실종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 확산을 꼽았습니다. 지난 2년간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면서 꽃이 빨리 피고 개화 기간이 짧아져 꿀벌은 꿀을 채취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병충해에 취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꿀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충들, 응애와 같은 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고 그 해충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살충제들을 과다 사용한 부분. 국내 과학자들은 꿀벌 유전자를 개량해 치명적인 질병을 견뎌낼 벌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꿀벌 유충에 기생해 영양분을 뺏고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치명적인 진드기 꿀벌 응애에 강한 장원벌입니다. 겉모습은 일반 벌과 비슷하지만 바이러스 저항 단백질을 많이 생성해내도록 유전자를 개량했습니다. 그 결과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질병이 생기지 않았고 꿀 수집 능력도 1.3배 향상됐습니다. 토종벌 개체수를 늘릴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토종벌은 선천적으로 꿀벌 응애에 감염되지 않지만 10여 년 전 낭충봉화 부패병 유행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연구팀은 낭충봉화 부패병에 대한 완전한 저항성을 가진 한라벌을 개발했습니다. 저희들이 생존해있던 지역에 벌을 이제 수집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집된 벌들의 이제 저항성을 다 테스트를 하고 수십 차례에 걸친 세대를 거쳐가지고 저항성이 완벽한 품종으로 이렇게 선발된 품종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앞으로는 온도 변화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벌 품종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According to charges filed today over the last several days, agents with the agencies that are behind me, today we have charged 6 people with conspiracy to distribute more than 1,750 pounds of cocaine that was smuggled into the United States and that are associated with this investigation have dismantled, but federal agents were watching the whole time. When the time was right, cars were stopped and they were searched. The stash house was searched. Many boxes of drugs were found and the defendants were arrested. Some of those cars helped to lead agents to a warehouse. The tunnel stretches to this warehouse in Otay Mesa, about 300 feet north of the border, just east of the Otay Mesa port of entry. It's estimated to be about 1,744 feet long, 61 feet deep, with a diameter of about 4 feet at its widest point. It has reinforced walls, a rail system, and electricity for ventilation. 미국 의회에서 50년 만에 다시 열린 미확인 비행물체 UFO 청문회. 청문회에서 미 정보당국은 미확인 비행 현상, 즉 UAP 보고 사례가 400여 건으로 최근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드론과 무인기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당국은 다만 미확인 비행 현상이 지구 밖에서 왔다는 어떠한 물리적인 증거도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미확인 비행 현상을 촬영한 영상이 대부분 짧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후 무인기로 밝혀진 삼각형의 녹색 물체처럼 분석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because UAPs pose potential flight safety and general security risk, we are committed to a focused effort to determine their origins. 미 당국은 미확인 비행 현상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일반에 대한 정보 공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 not want potential adversaries to know exactly what we're able to see or understand or how we come to the conclusions we make. 미 의회 소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미확인 비행 현상은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실제한다며 당국의 분발을 당부했습니다. UAPs are unexplained, it's true, but they are real. They need to be investigated, and many threats they pose need to be mitigated. 이번 청문회에서는 미확인 비행 현상이 최근 증가했다는 것 외에는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 없어 UFO에 대한 의문과 억측,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사는 9살 소년. 지난 3월 심한 구토와 고열 증세로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할 만큼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확인한 혈액 검사 결과는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通常がなんか0から40ぐらいっていうふうにこう書いてたんですけども、それが1100を超えてた。桁が振り切ってるし、この子の体に今何が起きてるんやろっていうのは。 이 어린이의 경우 A형부터 E형까지 간염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입원한 뒤 증세는 나아졌어도 불안은 여전합니다. また次コロナにかかった時にまた肝臓に悪さするのかなとか、打った方がいいのか、逆に打つと負担をかけるのか。 원인을 알 수 없는 아동 급성 간염 의심 사례는 지난달 말 일본 정부가 처음 공개한 뒤 지금까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感染状況や急性肝炎の原因特定も含め、各国政府や WHO、専門家等と連携をして情報を収集するとともに、我が国の小児の肝炎の発生動向を監視を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아동 급성 간염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동 급성 간염이 확인된 미국 등 12개국의 경우 오미크론 감염이 크게 확산한 공통점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일본 내 아동 간염 전문가들은 곧 조사팀을 꾸려 이번에 확인된 사례를 바탕으로 발병 원인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देखिए ऐसा है कि मेन तो चीज़ था कि हम लोगों को इस उम्र में एक पति चाहिए था, लेकिन इन लोगों का जो रवैया था, मतलब पेरेंट्स के लिए इतना सोचना नहीं है। और हमने इतने सारे हमने बहुत शौक से इसको पायलट बनाया, इसका मन था पायलट बनने का, तो हमने बहुत शौक से बनाया, सारा पूरी खर्चा कर दिया अपने जीवन का कि बेटा जब बड़ा होगा तो अच्छे से शादी करेंगे और हम लोग ग्रैंड पेरेंट्स के सुख मिलेगा हमें। ठीक है, शादी के 6 साल हो गए। उनको पौत्र या पौत्री दें 1 साल के अंदर, या इन्हें 5 करोड़ रुपए दें, क्योंकि इन्होंने अपने जीवन की सारी पूंजी अपने पुत्र को खड़ा करने के लिए लगा दी है। उसे एक एयर पायलट बनाया है। पायलट के लिए उसको ट्रेनिंग, जो यूएस में ट्रेनिंग दिलाई है, उसमें 35 लाख रुपए उसकी फ़ीस दी है। इवन और जो उसका शिक्षा में पैसा लगाया है, जन्म से लेके लाड़ पाला है, उसे लाड़ से पाला है। तो ऐसे में इनकी जो मांग है वो बहुत जायज़ है। हमारे घर से सब बच्चे गुजरते हैं ना, हमने जब घर बनाया है, बच्चे गुजरते हैं, देख के अंदर से जो हुक होता है ना, मैं और मिसे भी, इसको भी बच्चे से बहुत प्यार है, इसको बदनसीब मानते हैं। और क्या कोर्ट से क्या उम्मीद है? कोर्ट से यही उम्मीद है कि हमें न्याय मिले, जो हमने मांगा है हमको न्याय मिले, और क्या चाहेंगे।